자, 어서오세요. 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코스피가 급등을 하고 코스닥은 보합 정도에서 끝났죠. 코스닥 지수는 올라간 게 전혀 없는데 재밌는 건 테마주들이 되게 많이 올라갔고요. 특히 바이오주 쪽에서 이제 소형주 있죠. 네, 중소형, 특히 소형주 바이오주들이 상한가도 꽤 나오고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좋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오늘 쭉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일본에서 지금 이제 독성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는데 치사율이 무려 30%랍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급등을 했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얘기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5% 넘게 폭등을 했거든요. 저희 방에서 이제 어제 추천 나갔어요. 어제 아침 일찍 삼성전자 이제 사시라고 추천 나갔는데 타이밍이 참 좋았죠, 그죠? 그래서 오늘 5% 이제 급등을 해서 굉장히 이제 기분 좋은 하루였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급등했는데 똑같은 반도체라고 알고 있는 SK 하이닉스는 떨어졌죠.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오늘 2% 넘게 이제 21선 이탈하면서 하락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이제 지수 마감한 것부터 먼저 볼까요?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플러스 1.28%, 네, 상승 마감을 잘했고 어제는 좀 빠졌었죠. 네, 다시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0.05, 그냥 보합이죠. 캔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등락이 없었습니다. 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요즘에는 매일 이거 보여드리죠. 투자자별 매매 종합 중요하니까 봐야 될 때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이 엄청나게 많이 샀죠. 외국인이 8천억 순매수를 했고 기관은 5천억 넘게 순매수를 해서 둘이 합하면 1조 4천억 원, 즉 개인이 오늘 무려 1조 4천억 원을 순매도를 합니다. 거래소 쪽에 거의 수급이 집중돼 있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은 별로 못 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코스피 쪽에 수급이 거의 대부분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이쪽이 많이 올라갔는데, 네, 보시면 자, 업종별로 볼까요? 업종별로 보면은 네, 보이시죠? 오늘 전기전자 쪽에서 외국인이 9천억 순매수를 했고 기관이 6천억, 또 합하면 또 1조 5천억이 넘죠.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다른 데서는 별로 안 샀어요. 안 사거나 좀 팔면서 어디에 집중해 있었냐? 이쪽에 집중해 있었죠. 둘이 동시에 매수한 건 여기 금융업종도 있긴 한데 거의 여기에 다 쏠려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뭘 많이 샀을까? 네, 자 보죠. 삼성전자가 오늘 5% 폭등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1년에 그죠? 5% 이상 급등하는 거는 1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예요. 네, 진짜로. 작년에 보면 뭐 이렇게 폭락했을 때 올라온 적은 있는데 작년 초에 1월 달에 있죠? 1월 달에 여기 되게 센 양봉처럼 보이는데 이게 4%짜리입니다. 작년 1월 달에 뭐 낙폭과대 심했을 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양봉 이렇게 좀 세 보이는 것도요, 이거 1.9%짜리예요. 여기는 원래 5%, 6% 이상이 잘 안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요거 좀 갭 상승을 심하게 했죠. 3%짜리예요. 요거 2%짜리고, 그죠? 거래가 요거 또한 2%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3% 이상짜리도 잘 안 나오죠. 작년 9월 달에 여기 보면 센 거 하나 있죠. 이게 몇 퍼센트냐? 6%. 그러니까 작년에 5% 이상 급등 나왔던 적은 딱 한 번 있어요. 9월 달. 그리고 맞죠, 그죠? 이거 한 번일 거예요. 그러니까 5% 이상 급등하는 경우가 1년에 한두 번이라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오늘 5% 이상 급등을 했는데 장중에는 최대 6%까지 급등했고요. 5.6으로 끝납니다. 거래도 있고. 그리고 이거를 누가 많이 샀을까요? 아까 보셨지만 그렇죠. 자, 오늘 같은 날 좀 많이들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죠? 네. 수급을 확인을 해보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오늘 다 샀어요. 네, 보세요. 외국인이 엄청나게 많이 샀죠. 뭐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샀습니다.
기관도 엄청나게 샀고요. 기타 금융 빼고는 다 샀죠. 원래 기타 금융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이거를 개인이 이만큼을 파는 거예요. 다 갖다 던졌어 오늘. 응? 던졌다니까. 근데 이제 이 삼성전자 이렇게 올랐는데 SK 하이닉스는 보시면 주가를 먼저 보세요. 어때요? 주르륵 계속 흘러내리죠. 3월 8일이 지금 고점으로 되어 있는데 174,900원, 지금은 15만원대인데 고점 대비 뭐 10% 이상 하락을 했죠, 그죠? 3월 8일이 언제냐면 엔비디아 단기 고점 찍었을 때, 그때예요. 엔비디아 고점 찍었을 때 그 후광으로 SK 하이닉스도 이제 고점을 찍고 나서 떨어지는 거죠. 네. 여기는 떨어지는데 떨어지고 있었는데 잘 보세요. 보시면 제가 얘기는 해드렸잖아요, 그죠? 외국인이 그 전기전자 업종을 계속 팔고 있다고, 그죠? 네. 근데 여기에 잘 보시면 SK 하이닉스를 계속 팔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3월 8일 이후부터. 여기 3월 8일이 요까지거든요. 그 이후로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고, 기관도 금융투자가 잠깐 샀던 거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계속 팔고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그 열풍 불고 막 이랬는데 자꾸 그쪽에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해드린 거예요. 물리지 마시라고. 응? 근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을 때 엔비디아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 여기 조롱도 많이 받았어요. 엔비디아 뭐 끝났다는 것처럼 얘기하더니 계속 가는데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조롱도 많이 하던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네? 보시니까 어때요? 맞죠, 그죠? 네, 외국인하고 기관이 SK하이닉스는 팔고 있었어요. 이게 재밌는 게 삼성전자도 반도체고 SK하이닉스도 반도체인데 말이죠. SK하이닉스는 그 엔비디아가 1월달부터 이렇게 쭉 올라갔거든요. 그때 SK하이닉스는 따라갔어요. 따라갔다고. 그러니까 엔비디아 효과를 누린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효과를 못 누렸죠. 오히려 안 가고 있었어요. 여기서 바뀐 거예요. 엔비디아 좋다고 이제 뒤늦게, 그죠? 아주 늦게 뒤따라서 반도체 산 사람들은 고생을 좀 하실 겁니다.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죠? 제가 얼마나 오죽 답답했으면 반도체 그렇게 좋으면 가서 그냥 물려라. 그냥 물리지 말고 아주 세게 물려버려라.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아예 가서 돌아오지 마라. 그래도 이제 좋다고 하신 분들은 고생 좀 하실 거예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이게 올라올 때가 다 됐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제 아침에 일찍 그걸 추천을 했어요. 보시면 잠깐만요, 네, 보여드릴게요. 이게 말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종목 추천을 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대형주라서 어제 뭐 라이브 문자방, 카톡방 이거 다 같이 나갔어요. 보시면 실제로 이제 그 문자 보낸 내역을 캡처해서 갖고 온 겁니다. 어제죠, 3월 19일 아침 8시 56분에 어제 종목을 2개를 냈어요, 아침에. 그러니까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은 삼성전자 사라 그랬고, 저는 분할 매수하라고 써놨는데 이게 뭐 며칠 동안 나눠서 분할 매수하라는 뜻이 아니고, 저희 방은 그냥 그날 아침, 점심 이렇게 해가지고 한 2-3번 나눠서 하세요, 그 뜻이거든요.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 삼성전자 매수하시고, 중소형주 좋아하시는 분은 뭐 다른 거 사라 그랬어요. 이건 여기서 얘기할 수 없고 가려놨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 어제 아침에 추천했죠. 저희는 일주일에 종목 추천 2개, 많으면 3개 나가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딱 추천해놓고 오늘 봤는데 오늘 급등 나오길래 좋았습니다. 왜? 타이밍이 딱 맞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삼성전자 갖고 재밌었죠. 물론 안 팔았어요. 삼성전자는 이제 5% 올라온 게 저게 일반 개별주로 따지면 15%에서 한 20% 정도 급등한 거랑 똑같아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삼성전자는 1년에 5% 이상 급등하는 적이 거의 없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맞죠, 그죠? 네. 삼성전자를 그럼 어제 왜 추천했을까요? 어제 아침에 어제 아침에 왜 추천했을까? 회원들한테 그랬거든요. 삼성전자를 이제 추천하는 이유가 어제 무방이었잖아요, 공방. 그죠? 삼성전자를 이제 추천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저는 지수가 앞으로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문가 저도 15년 이상 하고 있는데 지수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이제 올라갈 거다,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삼성전자를 추천을 합니다. 삼성전자 추천한 적이 여러 번 있겠죠, 그죠? 근데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좀 들고 배당 받으면서 이제 들고 있었던 적은 있지만 손해보고 판 적 없고요. 타이밍을 잘 잡으면은 바로 급등 나오기 때문에 아주 좋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그래서 추천한 거예요. 제가 요즘에 뭐 반도체 따라가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삼성전자를 안 샀을 것 같죠? 샀다니까. 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수급이 다르잖아요. 삼성전자도 보면은 최근에 외국인하고 기관이 판 거 같은데 잘 보세요. 여기 문자반응들 들어와 계시니까 내가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릴게요. 삼성전자를 다시 보시면 제가 요즘에 반도체만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 막 그랬는데 미국이랑 대만이랑 일본의 유럽의 반도체 회사들은 많이 갔는데 삼성전자는 안 갔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다른 데 신고가 나고 난리를 지기는데 엔비디아 때문에 다 폭등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안 갔거든요. 그죠? 이평선이 다 모여 있었어요. 이평선이 모이면 조정이 끝났다는 뜻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SK하이닉스는 이평선이 벌어져 있었거든요. 그럼 뭐예요? 이평선이 벌어지면 모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조개라고 생각하시면 돼, 조개 입이 벌어져 있다가 손으로 톡 건드리면 확 닫아버리죠. 그런 거예요. 네. 또 이제 모이면 벌어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악어 입 같은 걸로 생각하셔도 돼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어서 오세요. 네. 근데 여기 보면은 삼성, SK하이닉스는 아무튼 아까 외국인화 기관에서 팔고 있었죠, 그죠?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외국 여기 보시면 이제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이 조금 샀어요. 근데 그나마도 좀 팔고 있는 거고 기관이 지금 계속해서 팔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최근에 외국인이 좀 팔긴 팔았는데 여기 기관은 볼 거 없고 기관 거의 안 샀으니까 빼고 외국인만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작년 여기 있죠? 작년 초에 반도체 망한다고 막 그럴 때 그때부터 외국인이 들어와서 이만큼 사놨고 최근에 그렇게 판 게 없어요. 이해가세요? 아까 투자자별 매매 종합을 보면 최근에 좀 팔았겠죠, 그죠? 예, 팔긴 팔았으니까 여기서 조금 줄어든 게 조금 티도 안 나는 거예요. 티도 안 난다. 외국인이 그대로 들고 있었던 거예요. 매집만 해놓고 안 올린 거죠. 그래서 어제 아침에 일찍 추천 나갔고, 그죠?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걸 왜 추천했다고요? 삼성전자는 전 세계 반도체 주 중에서 못 갔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수가 앞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 산 건데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거죠.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 많이 한 거예요. 떠 있는 거 사가지고 물리지 말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 이제 올라갈 종목들로 이제 사라고, 빨리 매집을 하라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제가 말로만 하고 행동을 안 했나요? 행동을 했잖아요, 그죠? 수익도 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또 대형주가만 올라가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겁을 먹으세요. 어떤 겁을 먹냐면, 아니 대형주가 가면은 내가 좋아하는 개별주 테마주 안 가는 거 아니야? 아니라 그랬잖아요. 보세요. 시황을 잡아드리는 게 틀린 게 별로 없거든요. 삼성전자 일단 올라가고 있고, 자 이런 얘기하면, 아니 어제 추천한 거를 벌써 이렇게 여기 무방에서 공개하면 어떡합니까? 우리 회원들이 그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죠? 평상시에는 그렇게 우리 방 정보 안 알려준다고 난리를 치시더니 왜 이건 공개를 하냐고 이제 그러실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왜? 삼성전자는 제가 여기서 아무리 막 설명을 해도 이분들 안 사요. 안 사. 네. 절대 안 산다니까요. 자신 있냐고. 예, 자신 있어요. 안 사세요. 거의 안 사요. 네. 돈이 썩어 문드러져도 이걸 안 사더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설마 누가 좀 산다고 해도 티도 안 나. 네, 그죠? 네. 티도 안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 평상시에는 추천한 거 절대 안 가르쳐 주죠. 맞아요. 팔 때까지 안 가르쳐 주거든요, 우리는. 네, 무방에서. 네. 근데 이거는 공개해도 돼요. 오늘 5% 급등했기 때문에 내려올까 싶어서 기다리지 절대 이거 추경에서 못 들어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자,
그리고 3월 15일에서 20일 정도 지나면 개별주 테마주들이 좀 괜찮아질 거다. 그 얘기 그거 기억하시죠, 그죠? 근데 그렇게 얘기했던 게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3월 달이 이제 사업 보고서, 그다음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왜냐면 12월 결산 법인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 기업들이 3월 달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얼추 제출이 끝나가는 시간이 3월 15일에서 20일 정도부터 이제 대부분 제출을 한다. 그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빠르면 3월 15일이고 3월 한 20일쯤 이제 지나면은 종목도 이제 슬슬 올라올 거다. 그런 얘기 했었죠, 그죠? 자, 오늘 장중에 사업 보고서, 감사 보고서 제출했다고 급등한 종목들이 되게 많거든요. 몇 개만 보여드릴까요? 잠깐만요. 되게 많은데 시간에서 놀라세요. 시간에서.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맨날 3월달마다 해드리는 얘기인데 답답해 죽겠어요. 왜 답답해요? 네. 안 믿어. 지겨워 죽겠어 진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요. 오늘 골드 NS라고 있어요. 800원짜리 주식인데 이런 동전주는 따라 사지 마세요. 네. 골드 NS. 네, 골든이 아니고 골드 NS. 네. 회사 힘들어 보이죠, 그죠? 네. 상한가 나왔어요. 왜? 자, 상한가 나왔죠? 사업 접종 의견 감사 보고서 제출. 그 다음에 올리 패스라고 있어요. 관리 종목인데 상한가 나왔거든요. 동전주죠. 왜? 감사 보고서 제출. 또 뭐가 있냐? 엔터 파트너즈. 좀 생소한 회사들이죠. 네, 요것도 저 밑에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자본 감소한 거 보니까 회사 상태 이렇게 좋은 건 아니겠죠, 그죠? 이런 기업들 14% 급등.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시간에 있죠, 시간에서 미리 준비하는데 이거 보세요. 레몬, 한성기업은 적어도 돼요. 조국 관련주.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시간에서 상한가 나온 종목들 순서대로 쭉 해놓은 거거든요. 자, 1등이 9.99%, 시간에서 상한가 갔는데 이유가 뭐예요? 장 마감 후 적정 의견 감사 보고서 제출했다고 공시를 했대요. 한성기업도 그래서 그랬대요. 삼성 ENC도 그렇고요. 휴림 네트워크스도 그렇대요. 커머스 마이너는 빼고 그냥 딴 것 때문에 갔고, SU 홀딩스 감사 보고서, 리더스 기술투자 감사 보고서, 아센디오 인포마크, 휴림 에이텍, 루멘스 다 동일합니다. 감사 보고서 제출 때문에 급등합니다. 이게 증시의 가장 큰 부담이었는데 정확하게 3월 한 20일쯤 되니까 쑥쑥 지나가죠, 그죠? 네. 맞죠, 그죠? 네.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걸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올라갔으니까 또 대웅주만 가는 거 아니야, 이러시지 말라 그랬죠. 개별주 테마주 중에서 개미들이 가장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바이오주를 그렇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특히 바이오주 중에서 소형주들이 상한가가 나오고 급등을 하기 시작하면 시장 분위기가 되게 좋아져요. 근데 오늘 보면 국제약품, 이게 작년 말에 그 어린이들한테 그때 전염이 좀 돼가지고 문제가 됐던 게 마이코 플라즈마, 마이코 플라즈마 그 테마주로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1월달, 2월달, 3월달도 그냥 빠졌어요. 조정이죠. 근데 오늘 상한가를 훅 치면서 들어갑니다. 왜 갔을까요? 기사 보여드릴게요. 일본에서 독성 전염병이 지금 퍼지고 있대요. 뭐 42개 현 중에서, 현이 우리나라 따지면 도 같은 거죠, 맞죠? 네, 제가 일본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혹시 제가 아마 틀리진 않을 겁니다. 42개 현 중에서 40개 현인가? 네. 2개 빼고는 다 이게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 일본에서 연쇄 구균 독성 쇼크 증후군 요 전염병이 지금 일본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증상도 없는데 걸리면 치사율이 30%래요. 요 얘기가 딱 나옵니다.
우리나라 여기 이제 한국 관광객들 많이 가 있죠, 그죠? 네. 심각하고 급작스러운 형태의 뭐 이런 거래요. 근데 요게 딱 퍼졌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어때요? 테마주들이 급등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일본에서 저 질병이 퍼진 게 아니고 퍼졌다 터졌다. 저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일본에서 전염병이 터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를 받아서 우리나라 테마주들이 바이오 테마주들이 바로 급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봄이 왔다니까요. 응? 봄이 왔는데 봄이 안 왔다는 거예요. 자, 국제화품 다시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마치 요즘에 그 한동훈 테마주 같지 않아요? 한동훈 테마주 중에 이렇게 생긴 거 되게 많습니다. 11월, 12월 달 대비 유튜브 시청자 수가 급감했거든요. 오늘 낮에 우리 현대한테 얘기 드렸는데 DTNCR로 보면 됩니다. 아니야, DTNCR로 이거 볼까? 아니면 오파스넷 보면 되겠다. 오파스넷이랑 우리 제 저녁 유튜브 방송 할 때 시청자 수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뭔 얘기냐? 이 대선 테마주들이 이제 11월, 12월 달에 왜 한동훈 테마주가 급등했잖아요. DTNCR로 뭐 그런 것들.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유튜브 구독자한다. 시청자 수가 실시간 방송 시청자 수가 엄청 늘었어요. 갑자기 또 대선주 한다고 하니까 가니까. 근데 이제 1월 달에 이렇게 쓱 떨어지니까 시청자 수가 줄더라고요. 근데 이거 살짝 올라왔죠. 그러니까 시청자 수가 다시 또 조금 늘더라고. 다시 이렇게 떨어지니까 시청자 수가 급감했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웃습니다. 아이고야. 어떻게 이 차트랑 일치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다 내 전문가 이 방송하다가 이 주가 흐름이랑 시청자 수하고 어떻게 차트가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기가 막혀요 지금. 근데 그분들은 뭐냐면 대선주에만 꼽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대선주도 수익 내기 좋고 재밌거든요. 어렵긴 하지만 재밌단 말이에요. 수익 냈을 때 짜릿함도 있고, 그죠? 근데 대선주만 하면 안 돼요. 설령 대선주만 사서 공략을 하더라도 시황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런 거 관심 없는 거예요. 다 반도체 하러 간다 봐. 응? 답답스럽습니다 진짜. 그분들 보면. 근데 어쨌든 이 와중에 국제화품,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뭐 오파스넷처럼 이렇게 무너져 있는 이 차트에서 국제화품이 뭐 다를 게 있나요? 똑같지, 그죠? 고점 거의 8,000원이잖아요. 여기 4,000원대 초반이고 40% 넘게 급락했고 거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상한가 튀어나오는 거 보세요. 화천기계 조국 관련주 이게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저기 조국 신당 지지율이 더 올라갔더라고요. 응? 더 올라갔어. 뭘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조국 관련주를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짧게만 얘기 드릴게요. 한 번도 조국 관련주로 급등한 적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 대형 포장이 상한가였어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예, 조국 관련주 지금 후발주자 순환매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국제화품 같은 바이오주들이 급등하는 거예요. 상한가. 아까 그걸로 간 거예요. 그 재료로. 경남제약. 여기도 이제 뭐 다 박살 났었죠. 그죠? 고점 대비 반토막 내놓고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에서 상한가가 나와요. 수젠텍 상한가죠. 이것도 뭐 반토막 났다가 반토막 조금 안 되는구나. 아무튼 40% 넘게 떨어졌다가 상한가. 그 다음에 진시스템 26% 급등, 맥 ICS 이것도 그렇고요. 진매트릭스, 수마젠, 광동제약, 위더스제약 차트가 다 똑같죠, 그죠? 한동안 거래 없이 조용히 있다가 뽑은 거예요. 바디텍 매드, 그 다음에 명문제약 이런 거 확 올려버리죠. 재밌는 건 꾼비 아시죠? 꾼비가 그 저출산 관련주잖아요. 근데 이게 오늘 올라온 게 이유가 뭐냐면 요것 때문에 올라왔지. 일본 독성 감염병 이것 때문에. 이게 5대 균 5가지의 균을 99.99% 살균 가능한 살균기 제품을 개발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급등했더라고요. 오늘 이제 마스크 테마주들도 들었다 놨어요. 장중에.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일본의 전염병이 터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에 일제히 테마주들이 아주 강하게 반응을 했다는 거죠. 다 어떤 종목들이에요? 오랫동안 신 종목. 너무 신 거지. 푹 쉬다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뭐 이렇게 보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급등했다고 해서 대형주 저기 소형주 못 가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실제로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뭐예요? 어제 지수가 급락할 때 대형주는 좀 빠졌지만 어제 대형주가 마이너스 1.2% 빠졌거든요. 근데 소형주는 어땠다 그랬어요? 소형주는 어제 마이너스 0.1%밖에 안 빠졌다. 대형주 중에 많이 올라간 것들은 좀 기관이나 세력들이 수익을 챙기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데 못 올라왔던 쪽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였던 거예요. 삼성전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황을 크게 어떻게 잡냐면 미국 증시하고 미국 증시를 비롯한 선진국 증시는 많이 올라갔어요. 그쪽에서 이제 그 대장주 역할을 했던 그 대형주들도 많이 갔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고요. 그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잖아요. 금리 인하 올해 한다잖아요. 언제 할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지만 금리 인하를 하면 그 돈들이 선진국에 있던 돈들이 어디로 가요? 신흥시장으로 들어가요. 우리나라 증시는 선진국 증시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면 이제 국뽕이 좀 심하신 분들은 왜 우리나라를 뭐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너무 감성적이야. 저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거를 굉장히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나라에서 태어날 수 있었다는 거. 조금만 그 속된 말로 삑사리가 나서 북한 지역에서 태어났어 봐요. 아우 그냥 생각하기도 싫어요. 왼쪽으로 조금 저기 해가지고 바다 건너서 중국에서 태어났어 봐. 난 참 싫었을 것 같아. 우리나라에 태어난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중국이나 북한 쪽에 태어났으면 네. 성격이 안 맞았을 것 같아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나라 증시는 아직 선진국 증시가 아니에요. 이머징 증시. 맞죠? 저번에 얘기 드렸지만 선진국 증시는 많이 갔는데 이머징들은 못 갔거든. 금리 인하를 이제 하기 시작하면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할 게 확실해지면 그때부터 돈이 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듯이 돈도 그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하기 전에 사전 작업을 한 거예요. 무슨 사전 작업? 미국의 엔비디아 어쩌고 저쩌고 뭐 AI는 영원하다 어쩌고 저쩌고 개미들 싹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작년 1월 달에는 반도체 망한다 그랬어. 올해 1월 달에는 반도체밖에 없대. 작년 1월 달에 중국 리오프닝 중국밖에 없다 그랬어요. 올해 1월 달에 중국은 망해서 절대 회복이 안 될 거래요. 나는 외국인이 중국 주식도 꽤나 매집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국은 확실하게 망한 건 맞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절대 안 망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절대 안 망하는 기업들이 있다니까. 중국이 하다가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중국 정부가 자기네 금융시장을 개방을 해요. 그 외국인들 노다지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전에는 금융시장이 개방이 안 됐었는데 그때 이후로 개방했잖아요. 그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돈 많이 벌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다음에 합시다. 아무튼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된다고요? 매집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매집을. 중국도 움직여야 안 움직여? 움직인다니까요. 네. 그리고 저기 뭐예요? 한동훈 테마주 중에 뭐 있어요? DTNC로 있죠? 이거하고 노을. 이쪽도 약간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죠. 최근에 뭐 그 호주 대사로 가신 분들 문제, 호주 대사로 가신 분 전 국방장관 그분 문제도 있었고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논란을 일으켰던 대통령실 뭐 시민사회 수석인가요? 황상무 씨 이분 사퇴했고 그죠? 네. 그러면서 이제 또 민심이 되게 또 등을 국민의힘한테 돌렸었는데 다시 싹 정리를 하더군요. 그렇죠? 네. 요즘에 지지율 조사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좀 뭐가 안 맞습니다. 왜냐면 지지율이라는 거는 추세를 따라서 점점 올라갔다가 점점 떨어져야 되는데 뭐 무슨 일만 터지면 지지율이 확 올랐다가 확 떨어져요. 이상하죠? 네. 뭐 조작됐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샘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샘플 자체가. 어쨌든 선거가 이제 22일 딱 3주 남았다고 하는데
종목들이 어떻게 갈지는 이제 좀 지켜보시면 돼요. 제가 대선주 쪽에서는 오늘 대선주 얘기 별로 안 할 건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화천기계 생각하시면 돼요. 화천기계하고 조국 관련주 있죠? 네, 저게 저렇게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 없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 왜 자꾸 하냐면 저도 저렇게 지지율이 높게 나올 줄 몰랐다고 저는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내가 정말 몰랐던 거를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네? 인정할 줄 알아야, 그죠? 인정할 줄 알아야지. 뭐 잘못된 건 인정할 줄 알아야지. 솔직하게. 그래야지 뭐 나아질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 저것처럼 화천기계나 뭐 아까 뭐야. 신송홀딩스 이런 거 있잖아요. 신송홀딩스. 이것 때문에 상한가 아까 찍었던 것 같은데. 신송홀딩스. 네. 이런 거는요. 조국 관련주가 옛날부터 맞긴 맞았는데 조국 관련주로 간 거보다는 거의 대부분 먹는 거, 곡물가 폭등하거나 뭐 그럴 때 간 거예요. 근데 요번에 그 한일사료나 미래생명자원이 같은 계열의 테마주인데 걔네들은 내비두고 지 혼자 간 거예요. 왜? 조국이다 이러면서 조국 관련주가 맞긴 맞다고. 그냥 가는 거 이런 거 보면서 그래. 세력들은 얼마든지 자기들이 원하면요 재료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보면서 아우 나 저거 팔았는데 아우 나 저거 살라 그랬는데 못 샀어 이러면서 신산탄하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보유 종목도 세력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면 수익이 빨리 날 때도 있고 늦게 날 때도 있는 거예요. 어제 아침에 일찍 저희 방에서 추천 나간 삼성전자 오늘 5% 급등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저희 방 회원들 중에 못 사신 분들도 꽤 있대요. 왜? 삼성전자니까 느긋하게 사면 되겠지 싶어갖고 안 사셨다가 오늘 5% 급등하는 거 보고서 깜짝 놀랐다고 연락들이 많이 왔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얘기해줬어요. 네. 걱정하지 마라. 네. 멀리 보고 추천한 거니까 사라 그냥. 네. 응? 시간 날 때마다 사라. 앞으로 이제 매도성이 많이 나갈 거니까 현금 만들어지면은 그때마다 사시라고 얘기했어요. 네. 응? 우리나라 1등 대장주인데 뭐. 그죠? 1,000원, 2,000원, 1, 2% 비싸게 주고 사건, 싸게 주고 사건 뭔 상관이에요. 어차피 뭐 배당도 꼬박꼬박 주고 그죠? 네. 앞으로 잘 될 텐데.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기분 차이지 뭐. 그죠? 네. 그래서 대형주도 이제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수혜를 받았던 대형주도 가고 그리고 그동안 정말 시장에서 소외받았던 중소형 테마주들도 갑니다. 가요. 지금 가고 있는 거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선주에만 집중했던 분들은 그분들이 잘못하신 게 뭐예요? 비중을 거기다 많이 실어놔서 본인 마음들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본인이 그 실수한 거를 깨달으셨으면 저도 대선주 되게 좋아합니다만 거기다가 비중을 잔뜩 실어놓으면 안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갈 때는 정말 제가 뽕을 맞아본 적은 없습니다. 정말 마약을 해본 적은 없지만 정말 그거 이상으로 아마 행복하시죠. 그죠? 근데 안 갈 때는 그거 이상으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비중 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중을 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올 때까지 못 견디고 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도 이번 기회에 내가 이런 부분을 실수했구나, 그죠? 네, 그런 걸 이제 뉘우치시고 다음부터 안 그러시면 돼요. 아셨죠? 네. 어쨌든 이거건 저거건 다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뭐 아니야 이건 안 될 거야 그러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신송홀딩스도 화천기계도 아까 누구야 그 국제화품 제가 자꾸 보여드리는 차트들은 뭔지 아세요? 바닥에서 뭐라도 있으면 붙잡고 막 급등하는 거예요 지금. 응? 올라오잖아요. 이런 것만 보여드리지 내가 뭐 저기 뭐야 한미반도체 이런 거 붙들고서 이런 거 사야 됩니다 이런 거 보셨어요? 여기서 막 싸우잖아요. 여기서 사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근데 계속 조금씩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계속 올라가는데 이러면서 조롱한다니까요. 제가 틀렸다고. 그러거나 말거나 전 얘기해 드리는 거 조심하라고. 물리면 약도 없다고. 광경병 아시죠? 광경병. 원래 정식 이름은 공수병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위층기한테 물리면요. 광경병 걸리면 거의 죽는데요. 치사율이 99%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 사람이 거의 없대요. 네. 여기서 물리시면은 아파요. 물론 또 이 말 했는데 내일 또 10% 20% 양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얘네들 마음이니까. 근데 이 정도로 얘기하면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게 왜 나오냐면 밑바닥에서 뭐 작업해서 올리는 거를 이제 눈치 못 채게 하려고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성동격서 동쪽을 소란스럽게 해서 그리고 나서 서쪽을 치죠. 그런 거라니까요. 밑에서 뭐가 올라오고 막 그러고 있는데 못 보게 하는 거라. 정신 사납게.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그게 지금 실제로 이제 벌어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빨리 매집하러 들어오세요. 아셨죠? 네. 저희 방은 라이브도 있고 문자반도 있고 카톡반도 있는데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라이브는 아침 9시부터 한 10시 반, 그 다음에 오후에 2시 한 반 정도부터 3시 반까지 그래서 총 한 2시간 반에서 2시간 반 정도 방송을 해요. 녹화 방송 다 남겨놓고 있고 거기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시황이랑 뭐 기법 강의 같은 거 종목을 왜 사고 이렇게 팔았는지 그런 거 얘기를 많이 해드리기 때문에 공부가 많이 되시고 시황 설명을 더 상세하게 들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좀 편안하죠. 왜? 더 상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라이브 회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자반은 뭐냐면 종목은 라이브에서 추천 나온 거랑 종목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방송은 못 들어요. 매수 매도 문자로 다 나가요. 양쪽 다 동시간에. 근데 방송을 못 듣는다. 그래서 회비 차이가 있는 거니까 회비는 거기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카톡반은 조금 짧게 끊어드려요. 한 10에서 한 20% 정도 수익 나면 빨리빨리 거기 끊어버려요. 라이브하고 문자반은 뭐냐면 중장기냐 아니에요. 여기 스윙이 뭐냐면 종목을 추천했는데 30에서 50% 이상 수익을 내고 팔아드리려고 추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초단타 단기를 잘 못해요. 그렇다고 오래 들고 하는 거 싫어요. 그런 분들 있죠. 그분들은 스윙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적당히 수익 내는 거죠. 단기 수익은 전문가마다 기준은 다 틀리는데 저는 20% 이하는 단기 수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종목을 샀을 때 15% 정도에서 20% 정도까지는 수익이 금방 나요. 근데 왜 그런 거 아시죠? 살짝 수익이 났다가 거기서 바로 올라가면 되는데 바로 안 올라가고 약간 떨어졌다 또 다시 올라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단기보다는 이제 30% 이상의 수익을 내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단기보다는. 그래서 스윙을 좋아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스윙의 장점은 손절을 안 해도 돼요. 손절 안 할 주식을 바닥에서 이렇게 매집을 해놓으면 약간 흔들어도 얼마든지 가져와서 수익 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손절 싫다, 단기 싫다, 오래 들고 하는 거 싫다 그러면 스윙이 맞는 거예요. 종목을 이제 몇 개 쭉 분산해갖고 투자해 놓으면 돈 쉽게 벌립니다. 요즘에 삼성전자가 5%씩 폭등하는데 돈이 안 벌리겠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들어오세요. 어제 여자분들 좀 들어오라 그랬더니 남자분들만 들어왔더라고요. 신규현으로 여자분들 특히 아주머니들 들어오라고 했더니 남자분들만 들어와. 네. 네, 남자분들도 환영합니다. 근데 네, 아주머니들 들어오세요. 내가 보니까 아주머니들 이렇게 적극 공략하고 있는데 안 들어오시는 거 보니까 관심들이 없어. 왜? 주식시장 안 좋다고 하도 뉴스에서 그러니까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머니들이 방송을 안 듣는다고 지금. 별로. 네? 아주머니라고 왜 자꾸 표현하는 줄 아세요? 여성 비하 표현이 아니고 집안 살림하시면서 남편한테 뭐 좀 도와주려고 열심히 주식 투자하시는 그런 예쁜 마음을 가지신 분들, 그분들이 아주머니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요즘 주식을 잘 안 한다고. 왜? 경제 안 좋다고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중에 우르르 들어오면 주식시장 고점 나옵니다. 힌트를 드린 겁니다. 그분들이 안 들어오고 남자분들이 들어온다고. 왜 그럴까요? 공방 때 얘기했잖아요. 남자분들이 촉이 있거든요. 촉. 무슨 촉이요? 아, 바닥이다. 아니면 이거 더 간다. 이 촉이 있다고요. 네. 그 남자분들이 눈치채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여자분들이 그걸 보고 따라 들어오면 참 좋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남자분들이 확실히 먼저 들어오시네요. 눈치를 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꼭 매집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대형주, 개별주, 테마주 다 움직이고 있고 3월 이제 20일 이제 넘었으니까 이제 감사보고서 이제 얼추 다 제출을 하면 지금보다 더 세게 갈 거예요. 잊지 마세요. 아무 전쟁이 터지고 난리가 나고 코로나가 터져도 3, 4, 5월 달에 테마주가 안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항상 갔다니까. 미중무역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사드, 개성공단 폐쇄, 옛날 김정일 죽었을 때 그때도 갔어요. 김정일 죽었을 때. 핵실험에 옛날에 핵실험에도 갔어요. 핵실험에도 2008년인가 2009년인가 2009년인가 보다. 그때 핵실험했을 때도 갔어요. 김정일이 안 간 적이 없다니까. 천안함 있죠. 천안함 3월 말인가 그때 그랬거든요. 그때도 갔어요. 네?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믿고 들어오세요. 매집하셔야 돼 지금. 지금 매집을 안 해놓으면 나중에 종목도 급등할 때 소외당하신다니까요. 전문가가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때는 믿으셔도 됩니다. 왜? 자신 없으면 이렇게 세게 얘기 못하거든요. 네. 자, 오늘 제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제 뒤에 김 실장님이 방송을 하시는데, 잠깐만요. 김 실장이 이분도 주식을 잘하세요. 잘하시는 분이고 방송도 지금 잘하시는데 오늘은 그거 얘기하신답니다. 조국. 조국 관련주 순환매 도는 거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들어가서 보세요. 종목들이 되게 많이 움직였어요. 네, 저는 오늘 이거 다룰 생각이 없어서 안 했는데 아까 뭐 조금만 얘기하다 넘어갔는데 잘 됐네. 여기 하신다고 하네. 조국 관련주. 이거를 들어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왜? 이거 다음에 다른 대선주가 움직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께?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앞에서 직전에 간 거를 참고해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들어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제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